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놀라운 반전이 담긴 이야기입니다. 한 명의 회의적인 외국 기자가 어떻게 서울의 열렬한 지지자가 되었는지 그 극적인 변화의 순간들을 담았죠. 그런데 먼저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기억하는 청계천의 모습은 어떤가요? 어릴 때 본 청계천과 다양한 행사와 화려한 조명이 함께하는 지금의 청계천, 어떻게 기억하고 계신지, 개발 전과 후 어떤 차이를 느끼셨는지 댓글로 달아주세요. 영상을 시청하신 후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세계 도시들이 하나둘 복원에 실패하는 가운데 유독 서울만이 성공했다고 주장하는 목소리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청계천 복원 사례는 해외에서도 화제가 되었죠. 하지만 정말일까요? 아니면 그저 잘 포장된 쇼에 불과한 걸까요? CNN의 도시환경 전문기자 올리비아 스펜서가 직접 서울에 와서 파헤친 진실, 그리고 그녀를 완전히 바꿔놓은 한 마리 백로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CNN에서 10년째 도시환경을 담당하고 있는 올리비아 스펜서입니다. 지난 10년간 제가 본 건 참담한 실패의 연속이었죠. 2019년 뉴욕 이스트리버 복원 프로젝트. 200억 달러를 쏟아부었지만 결과는 처참했어요. 수질은 여전히 오염되어 있었고 주변 상권은 완전히 붕괴됐죠. 상인들은 거리로 내몰렸고 저소득층 주민들은 도시 외곽으로 밀려났습니다. 시민들은 돈만 날렸다며 시위를 벌였어요. 파리 생강은 더 심각했습니다. 복원 후 오히려 수질이 악화됐거든요. 인공적인 정화시설들이 자연 생태계를 파괴한 거였어요.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했고 시민들은 연일 항의했죠. 도쿄 시타마치 지역의 참상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전통 상가를 현대식 복합 상가로 바꾸겠다며 시작한 재개발이 완전한 폐허를 만들어냈거든요. 지금은 빈 상가들만 즐비한 유령 도시가 되어버렸어요. 그런 제게 2023년 파리 국제도시 생태 컨퍼런스에서 들린 발표 하나가 귀를 의심케 했습니다. 서울 청계천 복원에서는 5천여 명의 상인을 단 한 명의 강제 철거 없이 모두 설득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제가 본 모든 도시 복원 사례에서 강제 철거는 필수였거든요. 그런데 서울만 예외라고요? 발표자는 더 황당한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현재 청계천에는 멸종위기종인 백로가 서식하고 있으며 시민들과 자연스럽게 교감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크게 웃어버렸죠. 도심 한복판에서 야생 백로가 산다고요? 게다가 시민들과 교감한다고요? 이건 완전한 조작이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CNN 본사에 연락했어요. 편집장님, 서울의 가짜 성공 사례를 파헤치고 싶습니다. 이런 조작된 정보가 전 세계에 퍼지기 전에 진실을 밝혀야 해요. 편집장은 흔쾌히 승인했죠. 저 역시 또 하나의 실패 사례를 보고할 준비를 하며 서울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그때만 해도 제가 이 도시에서 인생 최대의 반전을 맞이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인천공항에서 서울 시내로 들어오는 길, 제 예상은 정확했다고 생각했어요. 회색빛 아파트들이 끝없이 늘어서 있었고 네온사인들이 어지럽게 깜빡이고 있었거든요. 매연 냄새도 꽤 심했죠. 이런 곳에 멸종동물이 산다고? 저는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첫 번째 인터뷰 대상은 청계천 생태복원을 총괄한 박진우 박사였어요. 서울대 환경공학과 교수이자 청계천 복원 프로젝트의 핵심 인물이었죠. 박진우 박사는 예상보다 젊고 차분한 사람이었습니다. 40대 중반 정도로 보였고 제가 준비한 까다로운 질문들에도 전혀 당황하지 않았어요. 박사님, 정말 강제 철거 없이 5천 명을 설득했다는 게 사실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3년 동안 총 5,247번의 개별 면담을 진행했어요. 그게 가능한 일인가요? 미국에서는 절대 불가능했는데요. 박진우 박사는 잠시 미소를 지었어요. 올리비아 기자님, 서울은 쇼가 아니라 실험실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방법을 시도했어요. 그의 침착함과 자신감이 오히려 제 의심을 더 키웠습니다. 너무 완벽한 답변이었거든요. 분명히 미리 준비된 대본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럼 백로가 정말 청계천에 산다는 것도 사실인가요? 직접 보시면 됩니다. 내일 새벽 6시에 청계천에 나오세요. 저는 콧방귀를 뀌었죠. 분명히 훈련된 새나 조작된 영상을 보여줄 게 뻔했어요. 하지만 그래도 현장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지금까지 촬영한 영상들을 확인했어요. 회색빛 도시의 모습, 복잡한 교통,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도심 풍경들.
이런 곳에서 생태복원의 기적이 일어났다는 게 정말 말이 안 됐죠. 내일이면 이 거짓말의 정체를 밝혀낼 거야. 저는 카메라 배터리를 충전하며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왜일까요? 마음 한구석에서는 묘한 기대감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정말 미친 생각이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새벽 6시 청계천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시민들이 몇몇 모여 있었어요. 산책하는 사람들, 조깅하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물가를 따라 걷고 있었죠. 저는 카메라를 준비하며 박진우 박사를 기다렸습니다. 솔직히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한 시민이 하늘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유백이 왔다. 저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제 눈을 의심했죠. 정말로 하얀 백로 한 마리가 빌딩 사이를 유유히 날아오고 있었거든요. 저게 뭐야? 백로는 청계천 물 위를 낮게 날더니 천천히 물가에 내려앉았어요. 그리고는 정말 자연스럽게 물속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시민들은 전혀 놀라지 않았어요. 오히려 반가워하며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죠. 마치 매일 보는 일상처럼 말이에요. 저기 물고기 있나 봐. 한 아저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말로 백로는 물속을 향해 부리를 쑥 집어넣더니 작은 물고기 한 마리를 낚아 올렸어요. 저는 카메라를 들고 있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정말 일어나고 있는 일인가요? 도심 한복판에서 야생 백로가 물고기를 잡아먹고 있다고요? 박진우 박사가 제 옆에 다가왔어요. 저 백로의 이름이 유백입니다. 시민들이 지어준 거예요. 훈련된 새 아니에요? 전혀요. 완전한 야생 백로입니다. DNA 검사 결과도 있어요. 유백은 물고기를 삼킨 후 다시 유유히 날아올랐습니다. 시민들은 작게 박수를 치며 손을 흔들었어요. 정말 신기한 광경이었죠. 이건 어떻게 가능한 거죠? 제가 중얼거리자 박선우 박사가 말했습니다. 물이 깨끗해졌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유백을 보호하고 있어요.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확신이 흔들렸어요. 이게 정말 조작일까요? 아니면 진짜일까요? 유백의 자연스러운 움직임, 시민들의 자연스러운 반응, 모든 게 너무 진짜 같았거든요. 카메라 렌즈 속의 유백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혹시 제가 지금까지 틀렸던 걸까요? 그날 오후 박진우 박사는 저를 청계천 보건기록 보관소로 안내했어요. 그곳에서 본 것은 제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광경이었습니다. 벽면 가득히 빼곡한 파일들이 꽂혀 있었어요. 천장까지 닿는 거대한 서가들이 방 전체를 둘러싸고 있었죠. 각 파일에는 상인들의 이름과 면담 일자가 세세하게 적혀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상인 개별 면담 기록입니다. 총 5247번의 대화 내용이 모두 기록되어 있어요. 저는 믿을 수 없어서 파일 하나를 열어봤습니다. 정말로 상세한 대화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상인의 개인 사정, 걱정거리, 요구사항까지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죠. 김성호 씨 60세. 청계천에서 30년간 구두수선업 운영. 아들 대학 등록금 걱정. 이주비 지원 및 신규 점포 알선 요청. 면담 내용 30년간 이곳에서 살아왔는데 갑자기 떠나라니 받아들이기 어렵다. 새로운 곳에서 장사가 될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정이 모두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과 나눈 대화, 해결 과정까지 상세히 적혀 있었죠. 정말 이 모든 사람들과 다 만났다는 거예요? 박진우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년 동안 우리 팀이 매일 현장에서 만났어요. 강제로 내보내는 게 아니라 함께 해결책을 찾았죠. 미국에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에요. 비용도 시간도 너무 많이 들잖아요. 효율성만 생각하면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CNN에서 봐온 모든 도시보건 사례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미국에서는 법적 절차를 거쳐 강제 철거하는 게 당연했거든요. 그날 저녁까지 저는 수백 개의 파일을 뒤졌어요. 모든 기록이 일치했습니다. 조작된 흔적을 전혀 찾을 수 없었죠. 이건 정말 실제로 일어난 일이었어요. 박진우 박사는 저를 서울 외곽의 생태 관찰소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는 서울 전역에 설치된 야생동물 관찰 카메라의 영상들이 실시간으로 송출되고 있었어요. 관찰소 안에는 수십 개의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었고 각각 다른 지역의 야생동물 활동을 보여주고 있었죠. 이걸 보세요. 모니터에는 놀라운 장면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담비 가족이 북한산 자락에서 뛰어노는 모습이었어요. 어미 담비와 새끼 2마리가 나무 사이를 자유롭게 오가고 있었죠. 담비요? 한국에 담비가 살아요?
멸종위기종이었는데 최근 개체수가 늘고 있어요. 서울 도심에서 불과 5km 떨어진 곳이에요. 더 놀라운 건 다음 화면이었습니다. 사냥 무리가 산등성이를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었어요. 정말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죠. 사냥도 서울에 살고 있다고요? 네, DNA 분석 결과 순수한 한국 토종 사냥으로 확인됐어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뉴욕에서는 센트럴파크에조차 야생동물을 찾기 힘든데 서울에서는 멸종위기종들이 도심 근처에서 번식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모니터의 또 다른 화면에서는 각종 새들이 한강을 따라 이동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외가리, 물총새, 심지어 천연기념물인 원앙까지 서울 도심에서 서식하고 있었죠. 만약 이게 진짜라면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만약 정말 서울이 도시와 자연이 공존하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냈다면 지금까지 제가 써온 모든 기사를 다시 써야 할지도 몰랐어요. 박진우 박사가 말했습니다. 올리비아 기자님, 이들은 기술이 살린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마음이 살린 거예요. 다음 날 저는 다시 청계천을 찾았어요. 이번에는 혼자였죠. 조용히 유백을 관찰하고 싶었거든요. 물가에 앉아서 카메라를 준비하고 있는데 6살 정도 되어 보이는 아이가 엄마 손을 잡고 다가왔어요. 아이는 작은 봉지를 들고 있었죠. 엄마, 유백이한테 줄 거야. 조용히 해야 해. 유백이 놀랄 수 있어. 정말로 유백이 나타났어요. 어제와 마찬가지로 조용히 물가에 내려앉더니 주변을 둘러봤죠.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이가 봉지에서 작은 과자 조각을 꺼내더니 조심스럽게 물가에 던진 거예요. 유백은 처음에 경계하는 듯 했어요. 하지만 곧 천천히 다가가더니 과자를 부리로 집어 올렸죠. 그리고는 아이 쪽을 바라봤어요. 아이는 더 대담해졌습니다. 이번에는 손바닥에 과자 조각을 올려놓고 유백을 향해 내밀었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이런 일이 정말 가능한가요? 야생 백로가 사람 손에서 먹이를 받아먹는다고요? 유백은 한참을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정말로 아이 손에서 과자를 받아먹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눈물이 흘렀어요. 왜 그랬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뭔가 너무 아름다웠거든요. 인간과 야생동물 사이의 완벽한 신뢰, 그런 게 정말 존재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아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유백이가 내 친구야. 박진우 박사가 언제부터 옆에 있었는지 모르게 나타나서 말했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만든 기적입니다. 야생과 인간 사이의 신뢰죠. 저는 카메라를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제가 틀렸어요. 완전히 틀렸어요. 그날부터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회의론자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변했죠. 뉴욕 CNN 본사와의 화상회의 시간이었어요. 편집장과 동료들이 제 보고를 기다리고 있었죠. 올리비아, 서울의 거짓말을 다 폭로했나? 편집장이 기대에 찬 표정으로 물었어요.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편집장님, 조작이 아니라 기적이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죠. 서울 청계천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성공한 도시복원 사례입니다. 그리고 그 성공의 비밀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었어요. 저는 지난 일주일간 촬영한 모든 영상을 보여줬어요. 유백이 아이와 교감하는 장면, 담비와 사냥이 도심 근처에서 서식하는 모습, 5천여 번의 설득 기록들. 이 모든 게 진짜라는 말인가? 동료 기자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네, 모든 걸 확인했어요. 서울은 정말 생명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날 저는 완전히 새로운 기사를 썼어요. 청계천, 콘크리트에서 피어난 희망의 강이라는 제목으로 말이죠. 기사는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었습니다. CNN 특보로도 방송되었고 뉴욕타임스, BBC, 르몽드 등 주요 언론들이 모두 따라서 보도했어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뉴욕, 런던, 베를린, 도쿄 등 세계 주요 도시들이 서울 모델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거예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단순히 기사를 쓴 게 아니라 새로운 패러다임을 세계에 알린 거라는 걸 말이에요. 기사 발표 후 일주일 뒤 박선우 박사로부터 예상치 못한 제안을 받았어요. 올리비아 기자님, 서울시립대 환경연구소 초빙연구원으로 오시지 않겠어요? 저를요? 네, 서울 모델을 전 세계에 알리는 일을 함께 했으면 해요. 저는 고민했어요. 뉴욕에서의 안정된 생활을 포기하고 서울로 이주한다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청계천에서 유백을 마지막으로 보고 나서 마음을 정했어요. 유백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물속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죠. 저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어요. 네가 내 인생을 바꿨구나. 저는 유백에게 속삭였어요. 정말 그랬어요. 한 마리 백로가 제 인생 전체를 바꿔놓은 거였죠. 그날 저는 박진우 박사에게 연락했어요. 제안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도시와 함께 새로운 미래를 연구하겠어요. 2024년 봄 저는 정식으로 서울 시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큐멘터리 작업을 시작했어요. 제목은 유백의 도시였죠. 이 다큐멘터리는 나중에 에미상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전 세계 50개 도시가 서울의 방식을 따라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매일 아침 청계천을 산책해요. 유백을 보러 가는 거죠. 유백은 여전히 그곳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새끼들도 함께 있어요. 회의론자였던 CNN 기자가 서울의 열렬한 지지자가 된 것처럼 세계도 조금씩 변하고 있어요. 서울이 보여준 건 단순한 도시 복원이 아니었어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큰 기적을 만들 수 있는지를 보여준 거였죠. 5천여 번의 설득, 한 마리 백로와의 교감, 멸종위기 동물들의 귀환. 이 모든 게 가능했던 이유는 하나였어요. 서울 사람들이 진심을 다했기 때문이었죠. 세계도 조금씩 변하고 있어요. 서울이 보여준 건 단순한 도시 복원이 아니었어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큰 기적을 만들 수 있는지를 보여준 거였죠. 5천여 번의 설득, 한 마리 백로와의 교감, 멸종위기 동물들의 귀환. 이 모든 게 가능했던 이유는 하나였어요. 서울 사람들이 진심을 다했기 때문이었죠. 진심은 언젠가는 통하게 되고 이제 저는 이 멋진 곳에서 하루하루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방금 들으신 올리비아 스펜서 기자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한 사람의 고정관념이 완전히 뒤바뀌는 극적인 순간들이 참 인상적이었죠. 사실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백로 유백이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도심 한복판에서 야생동물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기술이 아닌 마음으로 가능하다는 것 말이에요. 올리비아 기자가 처음 서울에 왔을 때의 냉소적인 시선과 마지막에 서울 시민이 되기로 결정했을 때의 모습을 비교해보면 정말 놀라운 변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6살 아이가 유백에게 새우를 주는 장면에서 눈물을 흘렸다는 부분이 가슴에 와 닿더라고요. 그 순간이 바로 그녀의 마음이 완전히 열린 순간이었을 테니까요. 지금도 전 세계 50개 도시가 서울의 방식을 따라하고 있다고 하니 정말 하나의 작은 시작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청계천을 지나실 일이 있으시면 유백을 한번 찾아보세요. 아마 여러분도 올리비아 기자처럼 특별한 감동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단순한 성공담을 넘어서 우리가 어떻게 자연과 공존할 수 있는지에 대한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의심하고 비판하던 마음도 진실 앞에서는 열린 마음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 말이에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기억하는 청계천의 모습은 어떤지 댓글로 들려주시면 더욱 좋겠어요.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